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 과목이고요. 근번은 6조차 2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헬베 웜특, 지난 시간에 헬리컬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베벨 웜기어, 특수기어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기어 축이 90도라는 거, 웜 기어, 웜과 웜 휠이 있죠. 그래서 웜 기어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헬리컬 기어를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죠. 핵심만. 자, 표준 평기어와 헬리컬 기어는 상당히 흐름이 유사했었다. 평기어는 피치원이 있고 기치원이 있었고 이게 전위기에 얼마 떨어뜨리는 거 있었죠. 헬리컬은 이게 축직각이 있고 이직각이 있고 상당 평기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기어에서는 피치원 자동으로 써주는 피치는 원주 피치는 파이 D를 Z로 나눈 거 DMZ 해서 이렇게 빠졌고 물림길이 취소 있수, 원더컵 방지 취소 있수 나왔었죠. 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원으로 가면 피치원의 거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압력각을 했었죠. 헬리컬 기어로 가면 축직각이 곧 피치원 격이니까 피치는 파이 D를 Z로 똑같습니다. 첨자만 들어갈 뿐이에요. 피치원의 지름은 DMZ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피치는 파이 M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축직각이 이직각 N자 첨자입니다. 첨자로 가니까 이때는 축직각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는 알파지만 여기 베타죠. 여기는 압력각, 여기는 비틀림각 이랬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더라. 상당 평기어. 지름은 코사인 제곱 베타로 나누고 이수는 3승 베타로 나누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잘 연상을 하시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보고서로 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고서 이걸 그냥 한번 제가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량이 꽤 많은데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서를 풀어드려보죠. 자, 먼저 취직각 모듈 MN, 비틀림각 베타, 이수 Z 또는 그냥 S라고 씁니다. 그냥 항상 다 축직각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축직각 모듈 MS, 피치원의 지름 DS, 상당 스포의 기수 ZE 이퀴발런트를 구하시오. 자, 위에 있는 것을 다 안다면 이것은 그냥 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거 첨자 쓰고 주어진 거 정리하죠? 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기어에서는 자동으로 쓰는 식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피치원 기준으로 하는 피치하고 DMZ 썼었죠. 이게 이제 기초원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썼습니다. 자, 헬리컬 기어에서 역시 자동으로 씁니다. 뭡니까? 축직각 기준, 축직각 피치하고 축직각 지름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쓰죠. 평기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게.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직각으로 가면 축직각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들어가더라는 얘기.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었죠? 상당 평기어가 나왔었죠. 상당 평기의 지름은 제곱으로 나누고 이수는 3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기억나시죠? 이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방금 복습했던 겁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써놔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거 헬리컬 기어네? 그러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겁니다. 무조건. 자, 해놓고 나서 이제 축직각 모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찾는 거 축직각 모듈 이거 구해야 되겠죠? 이거 구하려면 축직각 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안 줬으니까 얘는 못 써먹는다. 또 찾아봅니다. 여기 구하려고 그랬더니 파이하고 피치를 알아야 되는데 역시 안 줬어요. 문제에서. 이거 바로 못 써먹네요. 이거 봤더니 MS 여기 있습니다. MS를 구하라 했어요. MS는. 그러면 이거 이직각 모듈과 베타를 알면 되는데 이직각 모듈 베타 30도 줬으니까 여기서 축직각 모듈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놈을 다시 한번 딱 써놓고요. MS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이쪽은 없어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MN 이렇게 되겠죠. 문제 준 거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면 5.77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쉬운 거예요.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름. 축직각 P초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축직각 P초원의 DMZ죠. S가 있으니까 다 S를 붙여주면 돼요. MS, MS 문제에서 안 줬는데 방금 구했잖아요. 5.77을. 그죠? 그래서 5.77 넣어주고 Z 173 문제 주었으니까 집어 넣어주면 바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상당 평기어 있수. 자, 이게 헬리컬 기어인데 이게 평기어라고 한다면 이빨의 숫자가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당 평기어의 있수는 우리 상당으로 넘어가면은 제곱 베타, 3제곱 베타 그랬죠? 지름이고 있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수를 3승 베타로 나누면 돼요. 있수 173개 주었으니까 상당은 코사인 3승 30도 베타 30도 주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67개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이해하시겠죠? 이거 계산할 때에는 코사인 30도를 계산한 거에 3제곱입니다. 꼭 이것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푸시면 재미도 있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이상 복잡한 문제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 복잡한 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헬리컬 기어에서 계산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예제에서 풀었던 축간거리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정도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상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헬베 웜특 배별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배별 기어는 이미 우리 다 공부를 했어요. 기어 첫 번째 시간에, 평기어 첫 번째 시간에 축이 90도로 이루어져 있죠. 축이 90도. 네, 90도. 자, 해서 축을 연결을 하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배별 기어고요. 종류가요. 배별 기어도 있는데요. 자, 한번 축이 교차하는 경우라 그랬죠? 네,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자, 회전축이 교차하는 곳에 사용된다. 이게 배별입니다. 원추형 기어로서 맞물리는 두 배별 기어는 원뿔의 정점에 일치한다. 여기에 한 점에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연결을 하면 만난다. 특징 보죠? 배별 기어는요. 우리 헬리컬 기어는 평기어보다 우수합니까? 우수하죠. 물림도 좋고 큰 힘도 정달하고 뭐 효율도 다 좋았었어요. 그죠? 배별 기어는요. 배별 기어는 평기어보다 좀 못합니다. 못해요. 즉 효율도 떨어지고요. 마찰 손실도 많고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곧 손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배별을 써야 돼? 축이 교차하는 곳에서 쓰는 거예요. 축이 교차하는 곳에 동력을 전달하려고 하면 축이 직각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려고 하면 평기어로는 도저히 안 되고 헬리컬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별을 쓰더라.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수의 반비례 하겠죠. 회전비는. 자, 그 다음에 베어링 마찰 손실이 평기어보다 크다. 효율이 더 평기어보다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율면으로 보면 헬리컬이 가장 좋고 두 번째가 평기어. 오늘 지금 배우는 배별기어가 그 다음 좋겠죠.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별기어는 계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축각에 의해서 배별기어로 종류를 봤더니 보통이 있고 예각, 둔각, 마이터, 그 다음에 크라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내접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이건요. 여기서 배별이 아까는 다 90도라 해놓고 무슨 또 예각, 둔각, 예각은 90도보다 작은 거고요. 둔각은 둔하다, 90도보다 큰 겁니다. 날카롭지가 않은 각, 그게 둔각이에요. 그럼 아까는 다 90도라 해놓고 무슨 예각, 둔각이 나오냐? 그 뜻이 아니라 축간 각도는 항상 90도예요. 이 축과 이 축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이게 90도. 이게 90도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이렇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90도예요. 자, 여기 90도죠. 다 90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90도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마이터 기어가 뭐냐? 90도이고 R1, R2가 같다. 즉, 이 기어하고 이 기어는 서로 같은 거예요. 크기도 같아요. 그럼 모듈이 같기 때문에 입수도 같죠?
그럼 회전비는 I는 1이 되겠죠. 다만 이게 1분에 100rpm을 두면 얘도 1분에 100rpm을 둡니다. 속비가 없어요. 1이니까 1입니다. 1. 다만 서 있는 회전력을 평행한 회전력으로 바꿀 때, 그죠? 변속이 필요 없이 그럴 때 쓰는 베벨 기어, 이걸 특별하게 마이터 기어라고 한다. 입수도 같아요. 모듈도 같고 똑같습니다. 두 개의 기어가. 즉, 이 각각 감마1과 감마2도 같고, 이게 합이 90도다. 이게 베벨 기어, 베벨 기어 중에서 마이터 기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거 입수가 작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크고, 그래서 각도가 다른데, 이건 같다. 이게 마이터 기어. 크라운이 있습니다. 크라운 베벨 기어. 크라운은 뭐냐면요. 여기는 평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보통 작은 거, 얘가 회전을 합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이 큰 거가 돈다고 생각을 회전을 해요. 그럼 얘는 이 주위를 뺑뺑뺑뺑 돌겠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돌아 있는 걸 생각하면 이게 곧 왕관처럼 보인다니요. 왕관. 임금이 쓰는 왕관. 왕관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크라운. 우리 제과 회사에서 크라운 베이커리, 뭐 크라운 제과 있죠? 걔네들 CI, 즉 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왕관이에요. 왕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이게 쭉 돌면 왕관처럼 보인다. 그래서 크라운, 즉 크라운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크라운. 이건 무슨 특징이 있냐? 이 피치면이 평행이다. 평행합니다. 위에가 하나가 접촉해서 돌아간다. 평행합니다. 이게 크라운 베벨 기어다. 그래서 베벨에는 마이터하고 크라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봅니다. 입줄 곡선에 의해서 보면은 직선 베벨, 헬리컬 베벨, 스파이럴 베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마이터 기어 중에서도 직선 베벨이 있을 거고, 마이터 기어 중에서도 헬리컬이 있을 거고, 헬리컬 베벨이 있을 거고, 마이터 기어 중에서도 스파이럴 베벨이 있을 겁니다. 각각 다 있을 거예요. 자, 직선은 뭐냐? 반듯하죠? 이게 항상 이 끝이 센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 이 선이 이 중심을 다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직선 베벨.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 경사짓는데 이게 반듯해요. 이걸 헬리컬 베벨. 반듯하긴 반듯한데, 아니, 이게 이제 중심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곡선을 저행했어요. 나사처럼. 곡선이 있습니다. 이걸 스파이럴 베벨.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스파이럴 베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스파이럴 베벨 중에서요, 특히 어떤 거냐, 비틀림 각이 0도다. 입줄의 비틀림 각. 입줄의 비틀림 각이 0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걸 제롤 베벨, 제로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서요. 자, 이 그림 보이실까요? 이렇게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제롤 베벨은요, 어떤 걸 제롤 베벨이라고 하느냐. 자, 이게 직선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 직선 베벨, 그죠? 헬리컬 베벨, 스파이럴 베벨 이렇게 불렀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나사 곡선이잖아요. 곡선. 이렇게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곡선이 이렇게 가서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시작점은 같지만 끝점은 다르죠. 이걸 스파이럴 베벨입니다. 근데 시작점은 같고 이렇게 곡선이 돼서 가는데 끝도 여기에요. 그럼 아까 스파이럴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니, 헬리컬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나선형인데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요. 그죠? 아까는 제가 설명드린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은 같은 곡선형 윗선, 이걸 갖다가 제롤 베벨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직선이라고 본다면 얘는 곡선인데, 이게 직선인 상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거를 제롤 베벨이라고 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제롤 베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베벨 기어의 종류에서요, 우리 공부했던 마이터 베벨 기어, 크라운 베벨 기어, 제롤 베벨 기어 이렇게 꼭 기억을 하자. 이 정도만. 네, 베벨 기어의 종류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대1. 자, 이걸 마이터라 그랬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베벨 기어는 잘 안 나오니까요. 자, 보면 뭐 모르셔도 좋습니다. 네, 뭐 DMZ 우리 뭐 이미 다 했던 것들하고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모르셔도 좋습니다.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상당평 기어 똑같이 나오네요. 우리 헬리컬 공부할 때 했던 거 상당평 기어 똑같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중 괜찮습니다. 전달 동력 우리 배웠던 거하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웜 기어 공부하겠습니다. 웜. 자, 그러면 우리가 헬리컬 기어 공부했고 베벨 기어 공부했고 웜, 헬베 웜에서 웜 기어 들어가는데요. 웜은 우리 보통 벌레잖아요. 웜. 자, 이게 꼭 벌레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웜이라 그런 거예요. 웜. 이걸 웜 휠이라고 합니다. 휠. 얘는 지 혼자 가만히 돌아요. 자전을 해. 나사처럼. 그러면 얘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회전 운동.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웜 기어가 성립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평기어 첫 번째 시간에 두 축이 평행한 거, 두 축이 직각인 거, 평행하지도 않고 직각이기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웜 기어가 있었습니다. 두 축이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을 때 동력을 어떻게 전달하냐? 웜 기어로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기어는 보통 나사와 같은 모양을 한 웜이라고 한다. 이게 웜이라고 하면 작은 기어를. 나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사에서 나오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 식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큰 기어를 갖다가 웜 휠 또는 웜 기어라고 합니다. 얘를 웜 휠 이렇게 본다. 그죠? 네. 웜 휠. 전체를 갖다가 원 기어 장치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뭐 사다리꼴 나사를 웜에다가 만들고 웜휠은 사다리꼴 나사 일부를 휠의 바깥쪽에다가 새겨놓은 거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트를 조이면 볼트의 회전에 의해서 너트의 이동이 생기죠. 너트가 딸려 올라오잖아요. 볼트를 회전시키면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이 웜은 직선 운동을 한다. 웜휠은 회전 운동을 하죠. 이걸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는 나오는 것처럼 운동하겠죠. 네. 그런데 이 휠은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와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요, 이 웜 기어 장치의 특징, 웜과 웜 휠에 대한 그 장치, 이거의 특징은 큰 감속 브러즈, 이거 엄청 작잖아요. 네, 엄청 작습니다. 우리 자동차, 미니카 같은 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터에 나오는 동력을 웜이 바퀴로 전달할 때, 그래서 속비는 모터 회전수가 되게 크니까 그만큼 자동차의 회전 속도는 늦어지지만 힘은 좋아지죠. 네, 좋아집니다. 부하 용량이 크다. 방금 설명한 대로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게 큰 걸 돌리니까. 역회전을 방지할 수 있다. 반대로 돌리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요. 미끄럼하고 효율이 낮다. 교환성이 없다. 네. 웜과 웜휠에 추력이 생긴다. 웜휠의 공작이 곤란하다.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재가 비싸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감속비가 크다. 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큰 부하용량이 크다. 큰 힘을 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정도 대략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웜 기어의 각부의 설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나사 1위전에 대한 리드, 줄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전부 다 나사 공부할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리드 뭐 특히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나사잖아요. 완전 생긴 게. 이게 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뭐 설계 모르셔도 좋습니다. 다 근높이 뭐 다 넘어가도 좋아요. 다. 네. 웜기어 역학 이게 나사 역학하고 똑같아요. 나사의 역학 우리 공부할 때 나사를 지을 때 풀 때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 피치 리드각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줄수 나오고. 네.
자, 모르셔도 좋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가요. 네, 자동 체결. 우리 나사일 때는 뭐 공부했죠? 역시 자동 체결 또는 풀림, 자동 풀림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효율, 나사에서 했던 식하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좋습니다. 웜은. 자, 웜기어의 장치의 강도 설계 역시 모르셔도 좋습니다. 효율 그 마력, 전달 마력 이미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기어 공부하도록 하죠. 웜에서는 아까 큰 속비를 얻을 수 있고 큰 힘을 낼 수 있고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웜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성을 비한다면 우리 평기어가 가장 중요하고 헬리컬, 그 다음에 베벨, 그리고 웜이잖아요. 헬베, 웜트, 평기어에서 이 순서도 중요하니까. 자, 특수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항상 자동차의 후차축입니다. 이거는요 되게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매우 조용하고 스파이럴 베벨보다도 큰 감속비를 없는 스파이럴 베벨 어떤 건지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후차축에 많이 쓴다. 가끔 생산기기에 널리 씁니다. 이게 하이포이드 기어다. 뭐 어떻게 생긴 건지는 그냥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여러 개를 같이 돌릴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나사 기어가 나오는데요. 나사 기어는 점접축으로 헬리컬 기어가 점접축으로 맞물리는 기어인데 이게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게 고화 중이나 고속 이전에는 부적합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사 기어, 나사 형태인데 피치면으로 활용하는 두 개의 헬리컬 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 기어라는 게 있고요. 펌프용 기어, 외접 기어 펌프가 있고 이렇게 외접, 이건 내접이죠. 내접 기어 펌프. 그래서 이 토출을 이쪽으로 이 틈 사이에 있는 오일을 내보낼 때 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간헐 기어, 가끔 그런 뜻입니다. 이가 물릴 때는 돌고 이가 안 물릴 때는 안 돌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가 있고 여기는 이가 없으니까 이가 맞물릴 때만 돌고 안 맞물리면 안 돌겠죠. 여기는 파져 있으니까 이가 같이 접촉을 안 하잖아요. 자, 이거 뭐 제네바 기어, 뭐 부채꼴 기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 휘전용 간헐 기구도 있더라. 그래서 휘전이 빠를 때 이럴 때도 쓰는 간헐 기구가 있더라.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수업에서는 분량은 꽤 많잖아요. 근데 중요성으로 본다면 거의 없죠.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헬리컬 공부했고요. 오늘 베벨, 웜, 특수기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베벨은 아까 마이티 크라운, 제로 베벨 잘 좀 그것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베벨은 축이 90도다라는 것 정도,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웜 기어 장치, 웜과 웜 휠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이 정도. 그리고 특수기어에서는 하이포이드, 아까 자동차 후차축 쪽에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성능이 좋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 그리고 뭐 나사기어 뭐 이런 정도, 대략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게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고요. 아무튼 길더라도 헬리컬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대신에 좀 더 빠른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헬리컬 기어, 베벨 기어, 웜 기어, 특수 기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나갑니다. 베벨 기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가 있고요. 뭐 이거 뭐 우리가 평기어도 똑같은 거니까. 아까 효율은 평기어에 비해서 베벨이 높다 그랬습니까? 낮다 그랬습니까? 평기어보다 낮다 그랬죠? 헬리컬은 높은데 그만큼 헬리컬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벨을 왜 쓴다고요? 축이 직각일 때, 직각으로 휴전을 전달할 때 씁니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뭐가 낮아요? 마찰 손실은 더 크겠죠. 평기어보다 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베벨 기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마이터 베벨 기어란 뭡니까? 아까 뭐였죠? 1대1 뭐 그런 거. 크라운 베벨 기어, 크라운, 이거 왕관이었죠? 왕관. 면이었습니다. 평면.
제롤 베벨, 제로인데, 제롤 베벨은 스파이럴 베벨 기어의 특수한 형태죠. 특수한 형태다. 뭐 그래서 이 정도 보고서 간단히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6주차까지 마무리를 했고, 교과서는 11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어 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